ENFP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방향이 없을 뿐입니다. 나침반 없이 바다에 나간 배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파도가 치면 저쪽으로. 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밖에서 보면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표류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할 ENFP의 사고 구조가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ENFP를 떠올리면 대부분 이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밝고 에너지 넘치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틀린 말은 아닙니다. ENFP는 실제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이 빛나고 정해진 틀 안에 갇히는 걸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많은 ENFP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 오늘은 이 문장 안에 담긴 ENFP 사고의 구조적 특성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ENFP의 머릿속은 가능성의 폭발지대입니다. ENFP의 주기능인 외향직관, 흔인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은 하나의 정보에서 수십 개의 연결고리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일본어 공부 시작했어 라는 한마디를 듣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ENFP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일본어 해볼까? 아니, 그러면 일본 여행도 가야지. 여행 브이로그도 찍으면 재밌겠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까? 근데 편집은 어떻게 하지? 영상 편집 배우는 것도 괜찮겠다. 아, 그러고 보니 요즘 AI 영상 편집 툴이 좋다던데. 30초 만에 일본어에서 AI까지 도착합니다. 이 사고 과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ENFP의 창의성과 풍부한 발상의 원천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뷔페에 가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접시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정작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ENFP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이 많다는 건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고 선택지가 많다는 건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ENFP는 종종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둘째, 방향이 없는 자유는 ENFP에게 고통입니다. 주변에서는 ENFP를 보며 넌 참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관심사가 다양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거리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ENFP 본인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도 끝까지 못할까? 시작은 잘하는데 왜 항상 중간에 흐지부지 될까? 다른 사람들은 한 길을 꾸준히 가는데 나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 자괴감이 ENFP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자유롭지만 안에서는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 핵심에는 ENFP의 부기능인 내향 감정, 파이가 있습니다. 파이는 내면의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 기능입니다. ENFP는 단순히 재미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가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면 파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저것도 의미 있어 보이는데? 의미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ENFP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향 상실의 메커니즘입니다. 셋째, ENFP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신호는 시작 중독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취미, 새로운 공부를 계속 시작하지만 어느 것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작하는 순간의 설렘이 사라지면 바로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ENFP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없으니까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비교 루프입니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과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했는데 나는 뭐 했지? 이 비교는 방향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는 ENFP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니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는 늘 부족함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의미 상실입니다. 이전까지 즐겁게 하던 일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ENFP의 에너지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그 일이 객관적으로 의미 없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의 의미가 함께 흐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ENFP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ENFP에게 방향을 잡으라는 건 하나의 길만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ENFP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이고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ENFP에게 필요한 건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나침반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핵심 가치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ENFP의 파이는 자기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의 답이 곧 나침반이 됩니다. 가능성이 아무리 많이 펼쳐져도 이 나침반을 기준으로 이건 내 방향이다, 이건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시기의 테마를 정하는 것입니다. ENFP에게 평생의 방향을 정하라고 하면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 대신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테마를 정해보세요. 이번 분기는 글쓰기에 집중하는 시기, 이번 달은 건강을 회복하는 시기처럼요. 테마가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라도 지금 내 테마와 맞는가? 라는 필터가 생깁니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 집중할 것을 정하는 겁니다. ENFP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흩어지지 않는 균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완료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ENFP가 방향을 잃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무언가를 끝까지 해본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완료의 경험이 쌓이면 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책 한 권 완독하기, 30일 챌린지 완주하기, 짧은 글 하나 끝까지 써서 올리기. 이 작은 완료들이 쌓이면 ENFP는 비로소 나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 감각이 방향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산만함과 탐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ENFP의 다양한 관심사가 모두 산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진짜 탐색이고 어떤 것은 방향 없이 떠도는 것입니다. 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관심이 내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탐색입니다. 탐색은 ENFP의 성장 방식이니까 마음껏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결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도피이거나 습관적인 새로움 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ENFP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ENFP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ENFP의 진짜 잠재력이 방향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나침반 없이 바다를 떠돌던 배가 방향을 잡는 순간 그 배는 어떤 배보다 빠르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ENFP의 풍부한 가능성, 넘치는 에너지, 깊은 의미 추구. 이것들은 방향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지금 방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나침반을 꺼내야 할 때라는 신호요. 여러분의 자유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을 만나기 전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ENFP 경험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